앞으로 병영 내에서 폭행과 협박을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게 됩니다. 간부와 병사 모두 계급 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실전과 같이 펼쳐졌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한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부부 군인을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부부 군인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군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의 가해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국방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기존 군형법에는 상관과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 원칙이 적용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상호 간 폭행과 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해온 악패습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악패습이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2차 병영 사고로 이어져 군기강을 흐리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부들이 합의 과정에 관여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를 묵인 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훈령에 따르면 영내에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 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역시 정도가 심하면 계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또 병사가 묵인 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형법 개정안 가결과 훈령 개정으로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범국가적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지난 한 주간 펼쳐졌습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는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응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선원 100명을 태우고 평택항을 출항한 여객선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 갑작스런 화재에 놀란 승객 중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합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평택 해상에서 열린 다중이용 선박 해상 인명구조 훈련 현장. 이번 훈련은 평택시청과 평택해경, 해군 이함대를 비롯해 당진과 평택 소방서 등 총 14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민관군 합동으로 펼쳐졌습니다. 평택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에 대응해서 평택 해경뿐만 아니고 군, 관, 민 합심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모자란 점을 더 보완하고 또 시스템을 더 구축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희 목표라 생각합니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와 해양오염 방제 등의 훈련을 펼친 해군 이함대는 이번 합동훈련에도 고속정과 해남구조대 요원들을 파견해 해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해군 이함대는 해경과 소방서 등에서 파견한 구조자산들과 함께 화재 선박에 화재를 진압하고 해상 표류자와 선내 승객을 구조해냈습니다. 해상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해경과 해군들이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함께 수행 중인 부부 군인이 있습니다. 부부 군인 역시 서로의 사랑은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육군이 군수지원사령부에 올해로 연을 맺은 지 7년이 된 부부 군인을 김두현 중사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발칸. 발칸 레이더의 주파수 조정을 통해 표적의 위치와 속도를 분석하고 발칸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정비를 담당하는 전문기술 부사관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86정비대대 박지희 중사입니다. 박지희 중사는 9년 전 정비대대에 최초 여군으로 전입 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군 생활을 시작한 박지희 중사. 가끔 주변 직장 동료들의 우려와 걱정에 위축되기도 했지만 박지희 중사 옆에는 박우민 중사가 있었습니다. 박우민 중사는 여군임에도 남군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박지희 중사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뒷주머니에 항상 목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남군들도 들기 힘든 물건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채고 이제 뭐 반장님들이나 그런 고참분들이 저희를 좀 잘 되게 엮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박우민 중사와 박지희 중사는 군단의 장비를 책임지는 긴급정비반 에이스로 통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365일 24시간 어디든 긴급 출동합니다. 막중한 임무만큼 이들 부부의 데이트도 특별했습니다. 저희 데이트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좀 틀리게 뭐 직업적인 특성도 있었고 긴급정비 임무를 좀 수행하다 보니까 멀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제 행군로 따라다니면서 순대국밥을 많이 먹었고 아니면 이제 부대에서 운동을 하든지 도서관에서 이제 서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고 서로 손잡고 다닌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와 엄마인 박우민 중사와 박지희 중사. 그들은 같은 일을 하는 군인 부부라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격려와 배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긴급 정비를 담당하는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부부 군인. 자녀에게는 아빠와 엄마로서 자랑스러운 부부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급정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장비들이 100%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고 아직은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앞으로 커가면서 우리 부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군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는 뜻을 지닌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 박우민 중사와 박지희 중사 부부처럼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네, 이처럼 군이라는 울타리에는 부부 군인도 있지만 국방부 군무원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군내 부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내 부부의 추세와 이들을 위한 군의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방부 여성정책관은 군내 부부를 부부 군인이나 군무원을 포함해 부부가 모두 국방 공무원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군내 부부는 2011년 2,333쌍에서 2012년 2,396쌍, 2014년에는 3,011쌍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 중 부부 군인은 2014년 기준 71%로 군내 부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 군인을 군별로 나눠보면 육군이 1,278쌍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과 국직, 해군, 해병대 순이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과 결혼한 여군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1년 577쌍에서 2014년에는 843쌍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부부 군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 군인들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부부 군인들에게 가급적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동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에서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으로 여군의 경우 30분 이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보직을 배정해주고 임신 시 병원 검진을 위해
월 1일에 유급 보건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와 임신 또는 출산 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 어린이집도 지난해 기준 82개소에서 2020년까지 173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시간 연장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행사 지원을 위해 열정 어린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의장대원들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그 마지막 시간,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현장을 강경희 상사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1%의 명예와 긍지로 완벽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의장대대. 그들이 지금껏 명예롭게 지원한 수많은 행사를 살펴보면 자타공인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장대대 용사들은 부대의 선배들이 지켜온 명예와 긍지를 완벽한 행사로 승화시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의장대대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에도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아까 일렬로 설 때 우측이 많이 공간이 넓고 좌측이 좁아 그것만 평행하게 이렇게 잘 맞춰주면 돼요. 아무리 철저한 연습과 준비를 해도 행사 전 긴장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19살 의장대의 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사 전에는 긴장되지만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동작 순서를 생각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의장대가 정성껏 준비한 동작 시범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감탄사와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국방부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방부 의장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대 아저씨들 너무 멋져요. 의장대 아저씨들 너무 멋있고 재밌었어요. 의장대 아저씨들 화이팅! 의장대대는 연간 1000여 건의 행사 지원으로 매년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엔 휴일도 잊은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박수가 터질 때면 지금까지 어려움들은 금세 사라집니다. 행사 출발 전 복장 검사는 행사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대원들의 정신무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거의 보면 복장 상태 다 좀 꽉 안 맨 사람들 있는데 선임들 위주로 후임들 거 복장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다음 장구료도 다시 한번 상태 확인하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했어도 행사 전 최종 연습을 통해 다시 한번 대형과 동작을 맞춰 봅니다. 드디어 지금껏 준비하고 연습한 대로 멋진 동작을 선보이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의장대대.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국민들에게 완벽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집중할 뿐입니다. 국방부 의장대 시범은 우리 국군의 용맹하고 강한 모습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군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쟁기념관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자 의장 행사의 열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동생이랑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쟁기념관에 와서 특히 의장대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되게 의장대 멋있었습니다. 네, 충성. 굉장히 절도 있고 그 통일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좋은 광경이었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나들이 한 적은 아이가 지금 어려가지고 처음인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작 시범에 이은 포토타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쟁기념관에 와서 공연을 봤는데 의장대 정말 멋있었고요. 해군 의장대 화이팅! 이렇게 의장대대는 국민들에게 멋진 동작 시범과 기쁨을 선사하며 완벽한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저희 의장대대는 청와대 국빈행사, 정부 및 군의 의전 행사와 국민과 함께하는 정례 의장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군대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행사를 통해 더욱 멋지고 믿음직한 군인의 모습을 갖춘 의장대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이 오늘도 어김없이 행사 현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원폭 투하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성찰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보임은 분명합니다. 미 국민들은 세계 2차 대전을 위대한 세대로 불리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전쟁 승리를 위한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폭 투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1945년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히로시마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당사국인 일본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대미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아베 총리의 성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 이후 미일 동맹이 나날이 격상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후 체제를 뒤로하고 미래지향적인 미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과거사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한일 관계 역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미국 측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는 대목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외교 이니셔티브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핵무기 감축 등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할 사안들을 다시 한번 언급할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제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히로시마를 방문함으로써 피폭 현장에서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는 상징적 의견을 나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핵 군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동북아 최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북핵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을 놓고 역사에 대한 기억이 다른 점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범국인 일본의 자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군국주의 전쟁하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우리로서는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죄에 인색하였습니다. 대신 전쟁 피해 사실만을 부각시켜 식민 지배와 군국주의 전쟁 책임을 지우고자 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아태 지역의 지정학적인 이유와 역사 인식의 미비로 독일과 달리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비판을 의식하여 백악관은 원폭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를 기리는 것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방문은 역사는 현재의 관점, 즉 현재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 쓰인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방문이 과거 일본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비춰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야욕에 희생됐던 나라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고 망동 대신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며칠 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구중 추돌 사고는 줄져 달린 전세버스들 때문에 피해가 더 컸는데요.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네, 버스 운전자분들도 이런 위험한 대열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다른 운전자분들도 대열 운행하는 걸 보시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방어 운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5월 들어서 주말마다 고속도로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주말 교통량은 464만 대로 지난주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네, 먼저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10분, 강릉까지는 4시간 1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정오쯤 남사에서 안성 분기점 부근, 중부고속도로는 마장에서 호법 부근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덕평 휴게소에서 이천 구간, 그리고 새마을 부근이 어렵겠는데요. 도로 개량 공사로 긴 정체가 예상되니까 미리 우회 도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이 2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 50분으로 토요일보다는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오후 6시쯤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에서 서평택 부근으로 정체가 길어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이천 부근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제 계절답게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네, 잘 아시는 여주 도자기 축제와 황매산 철쭉제도 이번 주말까지니까 나들이 가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절의 여행을 만끽하는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 예보였습니다. 범국가적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20일 마무리됐습니다. 네,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계기가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